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국시대의 군웅 시마즈 요시히로, 그 유명한 시마즈 요시히로의 그 특유의 생존 기술, 전쟁의 패해서 도망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주랭랑을 치는데 적이 없는 뒤쪽으로 꽁무니를 빼가지고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진을 뚫고서, 적진을 돌파해가지고서, 적중 돌파해가지고서 퇴각하는 이른바 전진철수, 그 시마즈의 퇴각, 그 전진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마즈 요시히로, 그 시마즈 가문의 당주였었죠. 이 시마즈 가문은 그 전국시대 때 규슈 지역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던 강성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전국시대 때 그 중앙에서, 이제 호은슈 지역에서 워낙에 강성한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미 그 전국의 판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시마즈 가문도 그 히데요시의 규슈 정벌에 이제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마즈 가문은 에도 막부 때도 굉장히 번성을 해가지고서 그 사스마번의 번주가 바로 이 시마즈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말까지, 막부 말기까지 엄청나게 강성한 세력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그 해외 문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대포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군비를 증강시킨 그런 번으로 강성했었죠. 심지어는 그 살령전쟁, 영국하고 사스마번하고 전쟁한 그런 아주 격렬한 그런 지역에 어떤 그 전통이 있는 그런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막부 말기에 막부를 엎어버리는 그 유신의 주역이 되는 게 바로 이 사스마번이죠. 그 기라성 같은 유신지사들의 그 출신 지역도 사스마번 출신이 많았습니다. 하여간에 이 사스마번, 이 시마즈 가문이 그렇게 강성한 그런 전통이 있는, 내력이 있는 그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시마즈 요시히로, 이 시마즈 요시히로는 그 규슈의 패권을 다투는 그 전투, 그 전쟁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도요토미 가문을 굴복하고 나서는 저 조선으로 출병해서 임진왜란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귀국 후에는 히데요시 사후에 그야말로 이 전국의 그 패권을 두고 다투는 그 명운을 건 한판 승부 세키가하라에서 이제 서군에 참전해 가지고서 큰 무공을 세우지는 않았죠.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채로 참전을 해 가지고서 싸웠는데, 뜬금없게도 여기에서 가장 전설적인 그 명장면을 남기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일본 역사상 가장 멋진 퇴각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시마즈 퇴각, 그 전진철수의 전설, 그 명성을 남기고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마즈 요시히로, 그 전진철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퇴각을 할 때, 도망칠 때 전황이 불리해가지고서 패배해가지고 퇴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얌전하게 이렇게 군사를 물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막 난전 속에서 전황이 불리해서 패배를 하면은 어떻게 그 도망치는 것을 얌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하면서 걸음아나 살려라 하면서 뒤로 내빼가지고서 주랭랑을 치는 것이죠. 적이 없는 뒤쪽으로 막 싸우다가 안 되면은 등을 보이고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쁘니까 그야말로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귀신이 있어가지고서 뒤돌아보지 마가 아니라,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 시간에 그냥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잡혀 죽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쟁에서의 퇴각, 주랭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마즈 요시히로는 그렇지 않고 적진을 뚫고서 앞으로 돌격해가지고서 뚫고서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시마즈 요시히로의 전진철수입니다. 물론 그 주랭랑이라고 하는 36개 주랭랑의 그런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죠. 전황이 불리해가지고서 뒤지게 쳐맞고서 뒤지게 생겨가지고서 이제 튀는 건데, 적하고 맹렬하게 싸워가지고서 뚫고 나간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퇴로가 없기 때문에, 뒤로 도망갈 퇴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포위돼가지고 쌈 싸먹혀가지고서 도관이든 쥐 신세든지 아니면은 하여간에 앞으로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앉은 채로 그냥 뒤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앉은 채로 뒤지나 뚫고 나가다가 뒤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뚫고 나가서 성공하면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맹하게 맹렬하게 뚫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시마즈 가문의 시마즈 요시히로의 그 멋진 퇴각, 전진철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진철수를 하는 것이죠. 그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 세계가라 합전에서의 그 전진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마즈 가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굴복을 해가지고서 이제 도요토미의 가신이긴 한데, 그 이시다 미스나리하고 그 서군의 총대장이었던 우기다 히데이데하고 관계가 좋진 않았죠. 시마즈 가문이 훨씬 더 실제로는 더 강성한 그런 세력인데, 저 이시다 미스나리 싸가지 없는 놈이 총대장이랍시고 아주 시마즈를 우습게 여기고 막 지가 주물라 하니까는 내키지도 않고 해가지고서 사실 그 세키가라에서 적극적으로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일부러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는데 결국에 이 서군이 패해가지고서 동군이 막 쳐 밀려오니까는 이 시마즈 가문도 도관이든 쥐가 돼가지고서 완전히 괴멸되게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저 이시다가 내키지 않아가지고서 대충 싸워서 결국에는 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마즈 가문도 완전 도관이든 쥐로 포위가 돼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뒤지게 생겼다. 적에게 잡혀서 죽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자진을 하는 것이 명예롭겠다 해가지고 그 자진을 하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신들이 주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 설득을 하고 결국에는 이 시마즈 요시히로도 용기를 내가지고서 적진을 뚫고서 퇴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 전진철수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쐐기 모양으로 돌격하듯이 돌파하듯이 적진을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가지고서 살아서 빠져나가는 게 전진철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실상의 그 목적은 오야붕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 그 쫄병들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전진철수인 것이죠.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결국에 대가리는 살아야 되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전진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마즈 요시히로도 용맹하게 그냥 그 꼭지점에서 쐐기로 그냥 뚫고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 쫄병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맹렬하게 들러붙어 가지고서 이 주군이 도망갈 수 있도록, 주군이 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후위대도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전위대로 남아가지고서 저격을 하면서 그 시간을 끌고, 총알이 떨어지면은 들러붙어 가지고 엉겨가지고서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시마즈 가문이 그 동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도쿠가와 사천왕 혼다 타다카츠하고 이 나오마사의 그 포위망까지 전부 다 뚫고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시마즈 가문의 그 병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냐면은 그 이 나오마사가 추격을 하다가 그 후위대가 쏜 총탄을 맞고서 결국에는 이 부상이 도져가지고서 몇 년 뒤에 죽죠. 하여간에 이제 그럴 정도로 맹렬하게 싸워가지고서 그 1,000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 시마즈의 군대가 그 몇만 명의 그 동군 포위망을 뚫고서 이제 기어코 나가는 것이죠. 이 도쿠가와 군대의 그 포위망을 뚫고서 그야말로 일본 전국시대 역사상 가장 멋진 퇴각이라고 불리는 시마즈의 전진철수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사실 멋질 게 뭐 있습니까?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고 상처뿐인
생존이죠. 그야말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생존을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에 기어코 뚫고 나가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인 것이고, 그렇게 후위를 도모해서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전설이 되는 것이죠. 이 시마지의 전진철수는 이 세키가라에서의 그 전진철수가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출병에서 그 노량해전에서의 퇴각도 비슷한 맥락이 있죠. 이 조명연합군이 이제 그 왜군들이 퇴각하지 못하게끔 탁 포위를 해가지고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시마지 요시히로가 맹렬하게 그 조명연합군의 그 함대를 기어코 뚫고 나가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그 함대가 박살나는데도 철수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시마지의 전진철수인 것입니다. 말했다시피 상식적인 그런 퇴각은 아니죠. 36개 준행랑은 결국에는 패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튀는 것인데, 이 전진철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해가 큰 그런 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앉은 채로 그냥 뒤지게 생겼으니까는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그 화염에 쌓인 그 건물에서 그 석가래가 그냥 다 불에 타가지고서 막 뚝뚝 떨어지고 불기둥이 막 치솟는데 거기에서 꼼짝 않고 있으면은 불타 죽는 것이죠. 내가 그 피해를 좀 보더라도 그 불길을 뚫고 나가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지고서 거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진철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살아남으면은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고 또 훗날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두렵죠. 고통스럽죠. 그 피해는 말도 못하죠. 하지만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으면은 훗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용맹하게 맹렬하게 그 적진을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일이 종종 있죠. 뭔가를 하는데 성공은 고사하고 실패야. 일단 실패인데 완전 뒤지게 생긴 실패가 있는 것이죠. 이건 뭐 방법이 없어. 완전 외통수에 걸려가지고서 이거는 뒤지게 생겼다. 근데 그렇게 앉은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뚫고 나가서 돌파를 해서 기어코 생존을 하면은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고통스럽고 두렵지만은 용기를 내서 용맹하게 맹렬하게 돌파하는 이 시마지의 전진철수,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 그런 용맹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맹하게 뚫고 나갑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